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27일 을주 두 번째 기사 1497년 명홍제 10년 황해도 감사 송질이 아뢰기를 본도의 악질이 유행하기 때문에 성종께서 의술에 정하고 밝은 자를 택하여 수령으로 교차하셨는데 얼마 안 되어 중주되었으니 지금 또 의술을 정밀히 알고 겸하여 위치까지 아는 자를 택하여 자견하옵소서 하니 이를 쫓았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27일 을죽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한 중인과 다위하는 일을 논계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므로 다시 아뢰기를 한 중인에 대하여 여러 날을 두고 고치지 아니하시니 이는 천리에게 사정을 쓰는 것이옵니다. 옛날에 노나라 은공이 당에 나가 고기 노는 것을 구경하려 하니 장희백이 간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능소의 참배와 성묘의 배알과 조계와 상참 그리고 종묘 사직에 제사하는 일들을 모두 거행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사냥놀이를 일삼으시니 이는 전하께서 안일과 향락을 탐하시는 것입니다 하니 듣지 않았다. 연산군 27권 연산 3년 9월 28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윤필상 정문영 한치영 이극돈 성준이 의논드리기를 방금 사람을 등용하는데 폐단이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인품을 논하지 않고 계급에 따라 의례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요 둘째는 재주란 길고 짧은 것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 꼭 구비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셋째는 성인 이외에는 어느 사람이 과실이 없겠습니까만 비록 전자에 과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뒤에 혹 뉘우침이 있다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온데 무릇 재수가 있을 적에는 반드시 전자에 과실을 수색해내서 밀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 또한 어렵지 않습니까? 대전에 이른바 세 계단을 뛰어넘어서 승서하지 못한다 한 것은 어디까지나 범인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만약 특이한 자가 있다면 전조가 그 사람의 등급을 초월해서 승진시켜야 한다는 이유를 갖추어 상께 품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하오며 만약에 그 사언은 특이하지만 문이 혹 부족하거나 문무가 모두 부족하지만 이치의 재간이 유효하다면 그 장점을 취하고 그 단점을 버리는 것이 가합니다. 만약에 진평 같은 재주가 있다면 형수로 도둑질해서 돈을 받았다 해도 진실로 따질 겨를이 없이 그 전과를 버리고 그 재주를 수록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전조에서 뽑을 적에 인품이나 직차가 혹은 합당하지 않는데도 부득이하여 계급을 올려 주의를 하면 비록 사심이 없다 할지라도 무사람들이 놀라 의심을 갖게 되고 대간이 따져서 논박하며 전자의 과실을 파내어 기어이 소청대를 얻고서야 마옵니다. 그러므로 전조에서 명부를 들고 이름만 불러서 그 자격을 고사하여 겨우 자기 헐물만 면하려고 할 따름인데 어느 겨를에 군중의 무리를 배격하고 등급을 건너뛰어서 천주를 다 하겠습니까? 이는 성상께 없었이 표를 통찰하사 결단할 문제이며 아래에 있는 자로서 감히 의논할 바 아니옵니다 하고 박숨질은 의논드리기를 옛날에 사람의 등용을 하는데 혹은 전야에서 혹은 산골에서 모두 조리의 임무를 발탁하여 하루아침에 정성을 삼았으니 이러한 인재라면 비록 계급을 건너뛰어 승진시키더라도 역시 무슨 근심이 있으리까. 후대의 사람 쓰는 방법은 대부분 옛날과 같지 않아 위나라 때부터 순자의 법을 써서 세월을 쌓는 것으로 공을 삼았는데 우리 조정에서도 또한 이 법이야 좋기 권신의 권세를 쓰는 것을 지향할 수 있다고 여겨 지금까지 써오니 매우 편리합니다. 지금 지형하고 수성하는 것이 조정의 법인지라 변역하는 것은 불가하며 만약 사람들이 제덕에 따라 불사로 뽑아쓰고 써본 뒤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오직 성상의 재량에 달렸을 뿐이요 인신으로서 감히 논의할 바 아니옵니다 하고 박안성은 의논드리기를 순자의 법이 세워진 뒤로부터 현우가 혼잡되므로 전조가 그 고체함을 병되게 여겨 변통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순자의 법을 혁파하고 타경의 법을 세운다면 쓰는 것이 쌓아 올리는 섭과 같아서 뒤에 온 것이 위에 있는 폐단에
셀 수 없을 것이오니 예전대로 두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부득이 차수를 넘어서 등용해야 할 자가 있을지라도 여러 대부가 다 어질다고 한 연후에 등용하는 것이었다옵니까 하고 박근은 의논들이기를 법제에 얽매이면 어진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함께 처지게 되고 변통을 하면 요행으로 진출하는 수가 있으니 고금에 공통된 걱정이옵니다. 그러나 순자의 법은 조종조로부터 행하여 이미 오래되었으니 변경해서는 아니되어 봅니다. 전조는 어질고 착한 자를 진출시키고 간활하고 사특한 자를 내치는 것이 바로 그 직책이므로 옛 사람도 이르기를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라 하였으니 마땅히 책임을 지어 그 직분을 다하게 하고 전하께서는 때로 방문을 하시어 불차로 뽑아 쓰시오면 그의 침체되는 일이 없을 줄 아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지금 의논하는 바를 보니 어떤 것을 시행하면 이 폐단을 제거할 수 있다는 말이 없으므로 명의를 다시 수의하겠다 하였다. 순자의 법은 격식에 의하여 진급한다는 뜻이다. 당나라 시대 때 전관의 제도로 순차 격이 있었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28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한 중인의 일과 사냥에 대한 일을 넘겨야 했는데 듣지 않았다. 다시 아뢰기를 병조에서 한 중인을 의망한 것은 반드시 그 사위 승지 신수군의 청탁일 것이니 고쳐서 바로잡기가 매우 용이하온데 누차 아뢰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이는 전하께서 청리라 해서 사정을 두시는 것입니다. 또 듣자온즉 서산 등지로 사냥을 가신다 하오니 길이 반드시 창경 능의 뒤를 경유할 것이온데 전하께서 먼저 능에 참배하지 아니하시고 사냥을 하시오면 전하의 마음이 편안하시겠습니까? 또 민간이 조정의 바늘에 서용되지 못한 지가 17년이며 그 사람들 및 백성 다스리기에는 너무도 합당하지 못합니다. 민간이 남의 양자가 되어 이미 노비를 얻고서 도리어 불효를 하다가 본부에 피소되어 본부에서 현재 구속하고 신문을 받는 중인데 이전은 의망하여 황주 목사로 삼았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청컨대 개정하옵소서. 또 사복시 주고 최급을 중익부 도사로 승진하였다니 대전에 현능과 공로가 있지 아니하면 승진시키지 못한다고 하였을 뿐더러 최급은 하나의 망이니오니 역시 고쳐서 바로 잡았었어 하니 전교하기를 민간 최급에 대하여는 개정하겠다. 한 중인의 이런 병조에서 어찌 청탁에 따라 의망하였겠느냐. 경등이 이를 말할 때도 또한 남의 청탁을 받아서 말하는가. 또 능침을 격려하는 곳에는 모두 사냥을 못한다며 반드시 중국에 가서야 사냥을 할 것이냐 하였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28일 병인 세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강기순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바닷가에 있는 여러 고을로 하여금 소금을 굽게 하여 산 고을에 수송하여 곡식과 받고 군자에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실로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러나 민가에서 소금을 쓰는 시기가 봄, 3월, 4월과 가을 7월, 8월이 가장 용도에 적절한데 연분 차사원이 군 소금의 숫자를 감사에게 보고하여 감사가 계준을 해야 여러 고을에 나눠 수송하게 되므로 항상 적절한 시기에 미치지 못하니 이 때문에 백성들이 즐겨 사지 않아 결과적으로 백성에게 강매를 해서 그 값을 거두하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실어 보낼 때에 날이 차서 얼음이 열면 백성을 하여금 길어 가게 하니 백성이 또 괴롭게 여깁니다. 청컨대 금년 가을에 주어야 할 소금은 명년 봄을 기다려서 주고 명년 봄에 주어야 할 소금은 또 가을을 기다려서 주어 길이 상례로 삼으시면 백성의 소금 받는 것이 적절하게 쓸 시기에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무 400석을 각관에서 채전에 심었던 것으로 배단 없이 상납하라 하였으나 각 관에는 본시 채전이 없으므로 반드시 백성에게 분차하여 거두어 드려야 하니 그 배단이 적지 않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사포스의 채전이 심히 많사옵고 또 차비한 종도 120여 명이 있으니 그 많은 종들로 하여금 많은 채전에 심어 각국에 하오면 어찌 부족할 리가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그 밭에다 콩이나 보리를 심고 채소를 심지 아니하면서 진상할 무가 부족하다 하며
각권에서 거둬들이기만 가하겠습니까? 지난번에 또 역시 경기 백성으로 하여금 무를 사보세에 드리라고 하고 본소에서 검사하여 퇴각하고 받지 않는 바람에 겨울이 넘도록 백성들이 능히 바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보세의 종들이 서로 방납하겠다고 나서 무 한 말의 대가가 면포 3필까지 되었으니 그 패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컨대 무를 서울 가까운 고을에 수집하여 서원으로 하여금 와서 받아가게 하옵소서. 또 전에 제 향에 소용할 무가 부족하여 봉상시에 오래 묵은 면포로 무역한 일이 있는데 만일 부득이할 경우에는 이 예에 의한 것을 청하옵니다. 또 금년에 경기도 과원에서 생산된 대추 12여 마를 이미 봉상시에 납입하였으나 용도의 부족함으로 예조에서 또 12여 마를 더 납입하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과물이 부실하여 모두 바칠 그 일이 없으니 청컨대 감해 주옵소서. 또 경상도의 전세를 실은 조선이 양근 지방에서 침몰되어 그 침수된 쌀을 이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중 50녀석이 너무도 썩어서 먹을 수 없음에도 역시 백성에게 주어서 그 값을 거둬들이고 있으니 민폐가 역시 대단하온 즉 청컨대 아울러 탕감하여 주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아랫바에 의해서 하라. 다만 무에 대하여는 300성만 감하고 100성은 본도에 소장된 오래 묵은 면포로서 값을 주고 묘해 드리도록 하라 하였다. 그리고 주서와 사관을 보내어 사포서 체전에 대한 것을 조사하게 하였다. 왼상군 일기 27군 연산 3년 9월 29일 일기 정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전교에 이르시기를 천점에 사냥 갈 때에는 광능을 참배하고서 행하겠노라 하시니 이는 전하께서 선왕을 사모하시는 지극한 애경으로서 천리가 유행할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산에 사냥 가시는데 창경능을 참배하시기 전에 행하려 하시니 이는 전하께서 산악요리만을 탐내서 애경의 마음에 지극하지 못하신 것이옵니다. 그리고 또 한충인이 한창 논박을 당하고 있을 적에 명하여 부임할 것을 독촉하셨으니 이는 청리에게 사정을 두고 공론을 패하신 것이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당연히 종묘에 참검해야 할 일인데 무엇이 불가하단 말이냐. 또 신씨 한씨에 있어서는 능하고 안 능한 것을 묻지도 않고 모두 등용하였다면 경등의 논의가 마땅하다 하겠지만 지금 충인을 등용한 것이 무슨 해가 있단 말이냐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예로부터 외척을 임용해서 잘된 법이 없습니다. 처음에 비록 그 가한 자를 선택하여 썼을지라도 마침내 높은 지에 도달하면 믿고서 사치하고 의를 멸하여 나라를 그르치며 몸을 무너뜨리는 자가 있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신등은 듣자오니 옛날에 정나라 문공이 고국을 장수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상에서 오랑캐를 하게 하자 고국이 그 군사를 무마하지 못하여 군사가 엇떠져 돌아가니 춘추에 쓰기를 정이 그 군사를 버렸다 하였습니다. 대범 알지 못하면 어쩔 수 없거니와 이미 알고도 능히 버리지 못하고 더구나 그로 하여금 병권을 쥐게 하였으니 이는 그 나라를 적에게 준 것이옵니다. 충인이 일찍이 태수로 제수되어 언관들이 논박하고 감사가 내쳤습니다. 증인으로 말하면 종으론 청리이며 족으로는 후문에 비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친척들이 많으니 만약 순실하고 허물이 없어 일을 그르치는 지경에 이르지 않는다면 어찌 언관들이 앞에서 논박하고 감사가 뒤에서 내쳤겠습니까? 전하께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게 하시니 이는 그 스스로 패망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요 남쪽 백성을 버리는 것이옵니다. 우리 국가가 서북이 공하여 믿고 부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남방뿐이온데 만약 그 백성을 버리신다면 마치 이에 입술이 없는 것과 같아서 믿고 의지할 바가 없는 격이므로 이는 그 나라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물며 남방은 성평에 젖어 백성이 간과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전대의 외적 난리를 말하면 모두 마음이 놀라 머리를 싸매고 도망가 숨을 것을 계획하니
어찌 크게 걱정될 만한 일이 아니오리까. 또 산포에 사는 외적의 수요는 거의 10,000명에 달하고 본도와 언제나 연결이 되어 10,000가지로 수고하는 바람에 남방의 조세가 반은 외적의 요로 들어가고 부고의 재화도 모두 회봉에 수송하는데도 한 가지 불만만 있으면 위태로운 말에서 공갈을 치고 있으니 마치 암이 신복에 맺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늘의 변장이 외적 4-5명을 베자 싸움을 이기고 적을 굴복시켰다 해서 방금 상 줄 것을 논의하고 서로 치하를 합니다만 신등은 거기에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느 호가 협호가 남에게 구타를 당하고 서로 보복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전하께서 이를 염려하지 않으시고 선택도 아는 장수로서 가르치지 못한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니 신은 왜 이 화가 이제부터 일어날까 걱정되며 대간이 한문에서 엎드려 논쟁하는데도 전하께서 간언을 거부하시고 자의로만 나가시니 신등은 위망의 조짐이 오늘부터 싹 될까 걱정됩니다. 하물며 태백성이 경천하며 하늘의 경계가 너무도 혁혁하시니 이는 정히 전하께서 공구수상하실 때이온데 먼저 종금에만 일삼으시니 나란 일을 어찌 하시렵니까? 신등은 전하께서 끝내 한번 유예를 못하시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만 3년 만에 길사를 보시게 되므로 그간에 고월한 정사가 너무 많사오니 당연히 먼저 할 것을 먼저 행하신 뒤에 하셔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서는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29일은 정묘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뒤로 중국 가는 사신편에 용안육과 여지를 많이 사가지고 오게 하라 하였다. 용안육은 양명이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29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윤필상, 정문영, 한치영, 이극동, 성준, 박승질이 다시 의논드리기를 대전의 순자하는 법은 고칠 수 없습니다. 만약 특이한 인재가 있는데도 직위가 상당하지 않아 수의하기가 어려울 경우라면 전조에서 그 재능과 인품을 갖추 품에서 천주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또 대간, 홍문관, 시종의 신과 육조, 낭청으로 현작 일을 잘하는 자는 성상께서 모두 아시는 바이지만 가령 무신으로 직위가 낮은 자는 이미 전임하는 일도 없으려니와 또 능을 시험할 것도 없으니 비록 장수를 임명할지라도 재상과 병조에서도 오히려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구중궁굴에 계시는 임금일이까? 청컨대 이따가 무소를 강송하게 하여 그 인품을 관찰해서 쓸만하다고 인정되오면 혹은 가자의 권장을 하옵소서. 대저 작상은 진실로 아껴야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는 선조의 구장이 모두 나이가 늙고 생존한 자도 역시 몇 명 없으며 이 밖에도 모두 지위가 낮으므로 전조에서 변장을 차임할 점에 의명을 못하고 있사오니 그렇다면 무신의 작업을 준례에 의하여 줄 수만은 없습니다. 또 사람을 택하는 것도 진실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하오니 때로는 대신에게 명하여 각기 아는 사람을 첨가하게 하여 그 인품을 고찰해서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무신의 소임은 의정부나 육조 대간의 예가 아닌데 지금 무신으로서 일찍이 죄가를 범한 자를 한결같이 모두 배척한다는 것은 사람을 쓰는 길을 막는 것 같으니 이 뒤부터는 윤상을 무너뜨렸거나 장우를 범한 자를 제외하고 자범에 대해서는 허물을 추궁하지 말도록 하옵소서 하고 유지, 신준, 윤효소는 의논드리기를 예전대로 순자하는 것만 갖지 못하오며 만약 등용할 만한 인재가 없으면 불차로 뽑았었어 하고 박근은 의논드리기를 전조는 직책상 어질고 간사함을 구별해야 하오며 혹시 문와 현지의 인재가 하류에 침체되어 있다면 청구해서 뽑아야 하옵니다. 그리고 전하께서도 역시 자주 보상들을 만나보시고 인재를 찾아내어 그 자격에 따라 tak용하오면 자연 침체의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필상 등의 의논을 쫓았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29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윤필상, 정문영, 한치영, 이극동, 성준, 유지, 신준, 박건, 노공필, 박승질, 이유, 이계남,
허침, 정석견이 다시 의논드리기를 심양령에 대하여는 예조가 삼의사 제조와 함께 방서를 읽을 줄 알고 또 부지런하고 건신하기를 덕해서 차견해야만 하며 그 병정세는 유수와 관찰사로 하여금 자세히 살펴서 괴문하게 한 뒤에 내의원에서 널리 방서를 상과해 정세에 적절한 약을 골라서 다스리는 방법을 따로 만들어야 하오며 당제의 약은 본도에서 장속으로 값을 마련하여 매양 중국하는 인편에 맡겨서 무역해야 하오며 향제의 약은 방문에 따라 채취하되 본부에서 생산되지 않은 약은 예조에서 알려서 생산하는 곳에 배정하여 역을 통해 수송하여 구호에 대비토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찰사로 하여금 서로 고을 도리의 원건을 요량해서 두어 곳의 모이는 장소를 지정하고 여러 고을의 의생과 그걸 아는 자를 모아 치료 방법을 강습시켜서 성취한 뒤에 나눠 보내서 치료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방면마다 이를 알고 급이 높은 분간으로서 감독관을 정해서 의생이 병치료에 부진한가 게으른가를 검찰하게 하되 검찰에 마음 쓰지 않는 자를 주의를 논하며 매양 계절에는 그 병이 얼마나 효과를 보았는가를 조사해서 심리학과 의생이 병치료에 효과를 나타내는 자는 혹 자급을 올리고 혹 물건을 상 주고 혹 세금을 면제하며 치료를 얻지 못한 자는 혹 자급을 낮추고 혹은 주의를 논하며 경력과 도사와 수령이 만약 검거하는데 마음을 쓰지 아니할 경우에는 유수와 관찰사가 그 경종을 요량해서 혹 계문하여 벌을 주고 혹 전체에 빙고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옵니까 하고 윤효선은 의논드리기를 유수로 하여금 민간에 병 걸린 사람들을 방문하게 하고 별도로 양의를 보내어 침과 구약으로 증세에 따라 치료하게 하여 소용되는 약재와 근만을 고찰하는 절목에 대하여는 해제로 하여금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필상 등의 의논을 또 쫓았다. 삼이사는 내의원, 전의원, 해민서를 합해서 부르는 말이다. 장속은 벌금이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30일 무지인 첫 번째 기사. 왕이 후원해서 종친 내금이 겸사복 등의 활 쏘는 것을 구경하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30일 무지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상소하여 한 중인의 일과 사냥에 대한 일을 논박하니 전교하기를 사냥한 일은 윤호하지 않겠다. 한 중인의 일은 의정부와 정경 정승에게 수의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0월 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한 중인의 일에 대하여 어제 이미 수의할 것을 명령하였는데 승기가 지금까지 수의하지 아니하니 이는 한가 사정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임금의 명령을 경홀히하고 요기한 것이온즉 청컨대 국문하옵소서. 또 사냥하는 것은 하늘의 경계를 경홀히 여기고 성덕을 더럽히는 것이어서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데 대신이 한 사람도 말하는 자가 없으니 신등이 아니면 누가 감히 말하오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감언을 하는 것이 어찌 재상의 채무이겠느냐 하였다. 감언은 두려움 없이 말하는 것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0월 1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숭의전을 설립한 것은 국가에서 덕을 존숭하고 현을 사항하여 선대의 뒤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전감 왕 천계가 병이 있으니 청컨대 의원을 보내어 치료하소서 하니 쫓았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0월 2일 경우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0월 2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하문하기를 서산의 사냥은 정지하고 24일에 먼저 천점으로 가서 사냥을 하고 싶다. 그에 앞서 3, 4일 사이에 능에 참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본부가 지닥하옵니다. 청컨대 해서로 하여금 태길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0월 2일 경우 세 번째 기사. 병조의 전교하기를
내가 저기 한 지 이미 오래다. 매양 봉수는 일이 없다고 보고하는데 사변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며 병조가 아뢰기를 대전의 봉수 조문에 이르되 평시에는 횃불이 1이고 저기 형적을 나타내면 횃불이 2이고 지경에 나타나면 횃불이 3이고 변방을 범하면 횃불이 4이고 접전을 할 때는 횃불을 5라 했습니다. 요사이 비록 외변이 있기는 했으나 이는 특히 서절 구투의 무리로서 이미 노략질하고 떠난 뒤에야 알므로 추후에서 봉수를 들 수는 없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서절구토는 좀 도둑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0월 2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어서를 승정원에 내리기를 시선하고 문안하는 것은 효도의 큰 것이니 문왕의 효도도 이에 지나지 않았으니 나도 지금부터 실행하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0월 2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신이 명을 받아 누차 주장이 되었고 한충이는 미장이 되었는데 그 상관에게 수응하고 부하에게 호령하는 것이나 교전하고 행문하는 절차가 하나도 틀리는 것을 보지 못해서오니 이로미로 보면 그 병사의 직을 맡겨도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이 한충인가 본래부터 상종한 처지가 아니라서 그 밖에 다른 것이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고 이극동, 정문영, 유지, 윤여선은 의논드리기를 대간이 한충인을 논박하여 광탐하다 하오나 신등은 그렇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한충인은 일찍이 수사오 원주 목사가 되었지만 죄를 범한 바가 없는데 지금 만약 광탐하다고 지목하여 버린다면 이는 그 전정을 아주 망치는 것이오니 시험해보고 그만두게 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니 극돈 등의 논의를 쫓았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0월 2일 경우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무릇 추국을 당할 적에 항거하고 불복하는 자에 대하여 시추로서 조율하도록 명하였으니 본율만 참조하고 그제하는데 지금은 불복한 죄마저 얼로 따져 등급을 가하여 조율하니 이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후로는 등급을 가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0월 3일 신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어제 재상들이 의논한 바를 보여달라고 청하니 전교하기를 그 의도가 시험해보고 그만두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경등이 만약 보게 되면 반드시 그 의논을 헐뜯을 것이다. 하며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조정의 공의인데 어째 신등에게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니 명하여 보여주었다. 대간이 서게하기를 전하께서 사람을 잘못 쓰실 경우 재상이 당연히 말씀드려야 하는데 말씀드리지 않고 도리어 사적으로 한충인을 비유하며 상상의 뜻에 영합하여 재주를 시험해보고서 그만둬야 한다고 하였으니 한충인의 나이가 70이 가까운데 무슨 재주를 시험한단 말입니까? 또 극돈 등이 한충인의 광망하고 폐악한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듣지 못했다고 말하였으니 그 한충인의 사정을 두어 천총을 기망한 것이 너무도 심합니다. 더구나 절도사란 재주를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오니 시험하다가 무너뜨린다면 극돈의 무리가 그 뒤를 능히 수습하겠습니까? 또 전일 경연이 끝난 뒤에 정문영이 드러나게 중인은 변장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였는데 지금 그 논의를 보면 곧 이러하니 전일의 말이 옳았다면 오늘의 의논이 거짓인 것입니다. 이리저리 변사에 기망하는 것이 너무도 심하온데 참건대 정을 신문하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렬이 매양 재상들은 임금의 뜻을 영합한다 하지만 대간의 말이라 해서 어찌 모두 옳을 수야 있겠느냐 뒤에는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극돈의 무리가 아래로는 중인을 비유하고 위로는 승지를 순종하니 이는 용렬만을 마음 먹고 국가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건대 아울러 국문하옵소서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고 어서를 내리기를 참으로 앞뒤의 말이 다르다면 나 역시 그 뜻을 묻고 싶다. 그러나 제 대상으로서 말을 변경하리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었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0월 4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0월 4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전라도 감사에게 어서를 내리기를 유자는 가지를 붙여 진상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0월 5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천둥이 치고 우박이 쏟아졌다. 유자.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0월 5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왕이 장차 건원능 헌능에 나아가려고 현능에 나아가려고 승려를 이미 대령하였다가 비로 인하여 정지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0월 5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영중추 정문영이와 쌀에게를 신이 저늘에 경연해서 한 증인이 비록 나이는 늙었으나 능히 소인을 감당할 만하다고 아뢰곤 물론 나와 대강간은 말 한마디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홍홍도 또한 특진관으로서 참여하여 들었는데 지금 대간이 신을 국문할 것을 청하니 청컨대 되죄하겠습니다 하므로 홍홍을 불러 물으니 홍홍이 아뢰기를 신이 그날에 문영과 가지 빈정으로 나와 식사를 했고 문영이 한 말일도 있었는데 신이 마음을 두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알았다는 정결을 내렸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0월 5일 개유 네 번째 기사. 대간이 한 증인의 일을 넘겨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수의한 일이므로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0월 5일 개유 다섯 번째 기사. 형조와 의건부에 선교하기를 오늘의 때 아닌 천둥이 있었으니 진실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옥 맡은 관원은 각자가 살피고 근신하의 원체가 없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0월 6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0월 6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문영이 만약에 실제로 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찌 감히 대제를 하오리까. 홍영의 들은 것이 만약 2-3년 전이었다면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나 이는 바로 지난달인데 사실대로 아뢰지 아니하니 필시 대신을 위하여 숨기는 것입니다. 중인은 신수군의 처부요 성준의 인가요 한치영의 종형제라서 세상의 논의가 모두 살을 끼고 공정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윤필상은 의논에서 이르기를 진을 익힐 적에 능히 상관에게 순응하고 부하를 호령할 줄 알았으므로 병사를 맡을 만하다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어린아이의 말입니다. 가사 어떤 사람이 비록 박형 놀이를 잘한다 할지라도 또한 싸움까지 잘한다고 이럴 수야 있습니까? 이 논의는 이와 유사하오니 청컨대 빨리 체임하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견등이 누차 개하기 때문에 채차를 명한 것이다. 다만 간언을 이같이 쫓아줌으로 너희들이 이 일을 논하면 꼭 청을 얻고야 말려 하는 것이다 하고 인하여 가자만을 탈환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중인을 명하여 체임하시는 것은 신등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전자의 변수 홍형은 그 자급과 아울러서 개정하였는데 어찌 유독 중인에게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또 어제 전교에 이르시기를 때 아닌 천둥이 있었으니 옥을 맡은 관리들을 원통하거나 적체됨이 없도록 하라 하셨는데 그러므로 요사이 조계에 납시지 않으시므로 사형수가 많이 적체되어 있으니 어찌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게 할 수가 있습니까? 청컨대 부지런히 경영과 조계의 납시여 정사의 득실과 민생의 고락을 물어 주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중인이 조정의 선지가 이미 오래여서 그 가자는 도로 빼앗을 수가 없으며 경영과 조계에 있어서는 마땅히 나가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0월 6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유빈을 홍문관 전환으로 남세주를 교리로 신보기를 사헌부 집행으로 한치례를 도청관으로 한중인을 가선 내부 동지 중추부사로 구전을 경상 좌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구전으로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0월 6일 갑술 네 번째 기사. 호조의 전교하기를 중미 200석을 내수사로 수송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0월 6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좌이정 어세겸이 아뢰기를 휴가를 받아 하만에 가면서 격려하는 여러 고을의 형태를 보니 수제를 많이 입어서 성주의 민전은 많이 모래에 덮여 없어졌사오며 제방이 모두 무너져서 수리하자면 공력이 매우 많아야겠으니
마땅히 밀력이 휴식할 때를 기다려서 수리해야 할 것이온즉 창건대 호조로 하여금 모든 백성을 부리는 일이라면 일체 탕감하게 하시고 각 관의 성 쌓는 일까지도 역시 당분간은 정지시키도록 하옵소서. 또 그 도의 전세를 가흥창에 수송에다가 바치는데 먼 곳은 10여일이 걸리고 가까운 곳도 5, 6일이 걸리므로 험한 곳과 높은 고개를 넘기에 백성이 심한 고초를 겪고 있으니 창건대 금년만은 그 고을 창고에 납부하게 하옵소서. 또 가흥창은 문시 창옥이 없어 전세를 노적하게 되므로 부득이 마름과 울타리 나무를 모두 납입하는 자로부터 걷게 되는데 그 부근에 사는 백성들이 그 값을 높여서 팔아 앉아서 그 이익을 거두고 있으므로 그 폐해가 적지 않아 자네라도 창옥의 설립을 논의하고 논의가 파하자 곧 대신을 보내어 창고 터를 심정하였습니다. 신이 충주를 지나면 사람들이 모두 노적에 대한 폐단과 창고를 짓는 것이 유익한 말하고 있으니 창고들을 비록 다시 심정하지 않더라도 창고를 성립하는 불편부터 빨리 의정하게 하옵소서 하니 명하여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한층 이국돈 성준 유지 윤효선이 의논드리기를 여러 고을의 성 쌓는 일은 이미 정지되었으니 기타의 민역을 연주하는 것과 그 고을 창고에 납세하는 것과 창옥을 설치하는 등의 일은 해주로 하여금 마련해서 아뢰도록 하옵소서 하니 조쳤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0월 7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하기를 신등이 듣자 온즉 뇌변으로 인하여 전제를 형조에 내리셨다 하니 신등도 또한 황공하에 처음에는 인책하고자 하였는데 그것이 도리어 번거로울까 염려되어 감히 못했습니다. 오는 8일 배표 4대 할 때 음악을 내려주지 마옵소서 하니 조쳤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0월 7일 을해 두 번째 기사 3위 선유관 동청래가 보고한 사행의 일정 내용 동청래가 복명하여 아뢰기를 3위의 야인 이목 장합 등 70여 명이 지난 7월 초순에 만포에 와서 우리나라 사신을 기다리다가 신의 선성을 듣고서 세 사람은 먼저 그 추장에게 알리기 위하여 돌아갔고 네 사람만 남아 기다리고 있으므로 신은 말하기를 지금 내가 하사할 물건을 많이 싸가지고 왔다. 만약 너희들이 나를 거년에 인도하던 길에서 영접한다면 나는 끝내 가지 않겠으니 전자에 약속했던 만거의 길이 잠옷평탕은 한즉 그곳으로 와서 영접해달라 하였더니 네 사람이 모두 약속대로 하리다 하고 먼저 떠나갔습니다. 8월 23일 우이 추장 보하토가 삼위 야인 50명을 거느리고 와서 신을 만포에서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24일에 관찰사 보하토 등을 선위하고 관찰사가 보하토 등을 선위하고 물건을 주는데 차등을 두었습니다. 25일 신은 배를 타고 떠나서 저녁에 고산리에서 잠을 자고 보하토 등은 강을 건너 황성편에서 잤습니다. 26일 신은 강을 건너 보하토 등과 만거의 길을 경유하여 10여일을 더 가니 우라산성의 야인 11명이 와서 영접하였고 또 50리쯤 가서 이산 비라에서 야숙하였습니다. 27일 우라산성의 야인 11명에게 각각 면포 한 필과 종이 2권씩을 주고 드디어 통행하여 겨우 10여리를 가니 땅 이름이 삼기라 하였습니다. 그 동쪽에 지름길이 있으니 바로 건주위가 가는 길이었고 그 서쪽에는 시냇물이 있으니 바로 이산비라의 상류였습니다. 이 시냇물을 타고 내려가면서 작은 오솔길이 있으니 바로 이산을 가리키는 길이었습니다. 3기로부터 이 시냇물을 모두 20여 곳이나 건너 40리를 가니 제가 있는데 이름이 울지였습니다. 그제는 높고 가파르지 않으며 수목만이 매우 빽빽했습니다. 또 10여리를 더 가서 산기슭에서 노숙을 하는데 우라산성의 야인 10여 명이 와서 고하기를 우리들이 고려와 본디 원수로 지낸 일이 없었는데 기해 내내 우리 노약들을 엄습하여 죽였으므로 매양 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만 지금부터 서울에 올라가 숙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하므로 신이 그 성명을 기록해 가지고 왔습니다. 28일 길을 떠나 겨우 30리를 가자 풍설이 갑자기 몰아쳐서 유숙을 하니 바로 만거평이었습니다. 29일 길을 떠나 12일을 가니
평야가인데 넓이는 2, 3리 가량이고 길이는 30리 가량이 되어 땅이 매우 비옥하였습니다. 동행하는 야인이 신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고자 한 적이 오래였으나 고려가 두려워서 감히 못했소. 지금은 이미 귀순하였으니 명년 봄쯤 이사하고 싶소 하였습니다. 또 4, 5리를 하니 고개가 있는데 이름은 진고개라고 했으며 큰 나무를 베어 길을 막아 놓고 판자를 세워 방패와 같이 만들었으니 이는 바로 야인 김산적하가 설람한 것이었습니다. 동행하는 야인이 신에게 말하기를 이는 바로 고려가 쳐들어올 적에 원군을 머물러 둔 곳이다 하였습니다. 또 7, 8리 간이 인갑 8집이 있었는데 모두 관로 등이 새로 이사한 곳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밥과 고기를 가지고 와서 다도 신등을 먹이는데 얼굴이 기쁜 빛이 있지 아니한 자가 없었습니다. 또 15리쯤 간이 인가가 4집이 있었는데 바로 김산적하의 도당이라 모두 문틈으로 엿보기만 하고 영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 1, 2를 가니 포주강에 당도하니 김산적하 등 30여 명이 혹은 화살통을 차고 혹은 칼을 차고 말탄 자와 걷는 자가 서로 사이사이 끼었는데 한 사람이 갑옷을 입고 강상에 와서 칼을 휘두르다가 활을 당기며 땅에다가 쏘고 크게 외치면서 이리저리 치닫더니 강 건너편에 이쪽의 동행하는 야인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들이 무슨 까닭으로 고려 사신을 끌고 여기에 왔느냐? 고려 사신이 일찍이 너희들 사는 데 와서 우리들을 먹여주고 싸다 주고 하더니 2달도 못 가서 너희 조상을 못 베어갔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끌고 다시 왔으니 누구를 해치자는 거냐 하고 마침내 신을 가로막고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은 부득이 강상에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9월 1일 산적하 등이 신을 가로막기를 어제와 같이 함으로 신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의 형 아망 합이 부하 18명을 거느리고 산적하의 마을을 격려하여 강을 건너와서 하는 말이 저 무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으니 만약 끝끝내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면 다른 곳으로 돌아서 가자고 하였습니다. 이었고 산적하가 사람을 보내어 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보고 싶은데 허락을 해줄지 몰라서 주저하는 것이다 하므로 신이 꾸짖어 말하기를 나를 건너가게 하든지 나를 가로막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너희들 사는 곳이 이 강에서 겨우 1, 2 마장거리인데 어찌 반드시 몸소 너희 마을을 밟아야만이 너희들의 지름길을 안단 말이냐. 너희가 과연 나를 보고자 하거든 빨리 오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산적하 등 7인이 강을 건너와서 2번 절을 하고 앉으므로 신이 묻기를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나를 가로막느냐 하였더니 산적하의 말이 내가 일찍이 고려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사미와 내 통하여 우리를 해칠까 염려되기 때문에 죽음을 구하고자 한 것이다 하므로 신은 말하기를 만약 너를 공격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군사를 거느리고 올 것이지 어찌 이처럼 고단하게 약하게 오겠느냐. 너희들에게 일찍이 7살 난 아이를 돌려보내겠다고 약조하고 마침내 약속을 저버렸으니 죄가 하나요. 변방하여 우리 백성을 사로잡아갔으니 죄가 둘이요. 지금 또 나를 가로막았으니 죄가 셋이다. 너희들이 끝내 고치지 않는다면 이는 너희가 너희를 스스로 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마음을 고친다면 마땅히 너희에게 따라가기를 허하겠다 하였습니다. 산적하는 그렇게 하겠다 응낙하고 도로 건너가서 배에 10여 척을 모아 신을 건너주려고 하는데 야인 4명이 와서 정지시키고 다시 떠들썩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한 야인이 와서 고하기를 우리 집 앞 여울로 건너갈 수 있소 하므로 신은 행장을 단속해서 물러오니 산적하 등이 크게 두려워하여 그 동악의 무리와 다투어 배를 내어와서 영접했는데 신은 진바레를 풀지 아니하고 즐겨 건너갈 것 같지 아니하니 그 사람이 건너기를 심히 경건하게 청하므로 신은 마침내 건너가서 산적하의 집에 당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산적하는 그 아비와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술 4-5병을 들고 와서 대접하므로 신은 그 아비에게 말하기를 너가 우리나라와 본시 원혐이 없는데 무슨 까닭으로 위원에서 장난을 하였느냐 하였더니 그 아비의 말이 불초한 자식들이 2가지 일에 원한을 품고 감히 불공한 짓을 한 것입니다 하므로 신은 그 2가지 일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하고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낭보 을간이 나와 칠촌 친척인데 예전에 해령 사람이 까닭없이 깨어 죽였으며 또 이민년에 고려에서 부령의 도민을 체포하는데 우리 친척이 역시 구속당해 갔으므로 이 2가지로 해서 자식들이 한을 품은 것이오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은 말하기를 국가에서
보울간을 죽인 것을 그 이서응압이란 자가 국가를 모반한 때문이다. 보울간의 아들이 6형제인데 그중 3형제는 그 아비와 한때 피살되었고 남은 3형제는 빠져나가서 복수할 것을 꾀하다가 한 자식이 또 전사하고 그 후로 2 아들과 조카가 서로 이어서 기순했는데 너는 도리어 칠촌의 친척으로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느냐? 허술한 야인이 불량의 도민들을 숨겨주었으니 그 죄가 진실로 죽어 마땅하거늘 국가에서 잡아갔다가 곧 석방하에 돌려보냈으니 그 은혜가 지극히 큰데 너는 어찌 이것에 핑계를 하느냐? 달라는 바로 너의 주장이다. 그 선조가 다 국가에 피살되었으니 다란이 만약 너 마음 같으면 어찌 즐겨 기순하였겠느냐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러 야인이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지금 사신이 우리들이 본말을 잘 알고 있으니 여러 말할 것이 없다 하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지나쳤어. 사신이 과연 우리를 사랑해 준다면 나는 당연히 수행하여 오직 명령에 복종하겠소 하였습니다. 신이 또 오리쯤 가서 유숙하였는데 동행한 야인이 신에게 말하기를 예전에 중국 사신이 이곳에 와서 밤을 나가면서 호각을 불어 사로잡혀 온 자들이 듣고 빠져 도망해 왔으니 지금 사신도 역시 불어야 합니다. 또 땅이 화라온 올적합과 이웃이 되었기 때문에 절도가 많으니 결국 마땅히 호각을 불어 방비해야 한다 하므로 신은 그 말에 따랐습니다. 2일 20일쯤 가니 야인 왕부리합 등이 살고 있으며 또 30리쯤을 가니 아라가사리에 당도하니 건주의 도둑 나하의 아들 나오장이 이 3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사람을 시켜 호각을 부며 영접 나와 하는 말이 내가 의무를 갖춰 명령을 맞으려고 하는데 지금 사신이 갑자기 와서 예식대로 할 겨를이 없었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매우 아름다워 나이는 겨우 23세인데 신장이 8자쯤 됐고 기상도 준수하고 점잖았습니다. 그 아비의 자학을 승습하여 추장에 다음가니 바로 신의 육촌 친척이었습니다. 신이 드디어 유숙하면서 여러 야인과 세한한 일을 이야기하는데 나오장이 곁에서 듣다가 하는 말이 나도 역시 인물을 세안하고 싶은데 다만 사신이 내 마음이 옷 같은 줄 모르고 도리어 나더러 일찍이 도주를 했다고 할까 걱정이요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본 일인데 어찌 그릴 리가 있겠느냐. 지금 바로 세안할지라도 단연코 너를 의심할 리가 없다. 그러나 내가 만약 능히 세안을 한다면 국가는 너의 효순한 그 뜻을 충분히 할 것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네버가 일찍이 사로잡은 고려 사람을 당장 얼그다 바치겠다 하고 곧 한 사람을 달려보내므로 신은 그 사람에게 붉은 면포 한 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건주의 야인 조산파의 아들 8형제가 각기 술 한 그릇씩을 가지고 와서 신을 먹이며 말하기를 삼위의 주장이 이미 기순하였으니 우리들도 역시 기순하고 싶다 하므로 신은 각각 면포 한 필과 종이 한 권씩 나눠주었습니다. 이들은 대대로 변방의 근심거리가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3일 30리쯤 가니 야인의 집이 10여 호가 있는데 이는 바로 나오장이 사는 곳이었고 또 20리쯤을 가니 50여 호가인데 바로 달한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10리도 다 못 가서 달한의 아들 보라다와 좌의 주장 토로 등이 사람 10여 명을 거느리고 다수를 들고 와서 영접했습니다. 거기서 5리쯤 가니 달한이 부하 30여 명을 거느리고 전립을 쓰고 녹사 흉배를 입고 사람을 시켜 소라를 불며 와서 영접했는데 말 위에서 은술잔에 술을 부어 신을 먹이고 앞서 인도하여 그 집에 이르렀습니다. 신은 달한으로 하여금 긴 상을 설치하게 한 뒤 서계를 그 위에 놓고 달한과 그 군하의 100여 사람을 사배하게 하고 동서로 열지어 앉힌 다음에 선원을 먹이며 물품을 나눠주고 또 사목에 대한 뜻을 말하니 달한 등이 머리를 조아리며 인하여 신에게 닭구이와 소주를 대접하고 서로 더불어 수작하는데 비파를 타고 시시음을 당기고 박판을 치곤 하였습니다. 달란이 취하여 춤추면서 제부하들에게 말하기를 소란을 피워 비록 금벽을 얻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항상 공포에 쌓여 다리를 펴고 잠을 자지 못할 것이니 어찌 오늘처럼 언사를 받고 즐겼겠느냐 하였습니다. 술자리가 파하자 달한은 또 신을 침방으로 청하여 다시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풍악놀이를 하면서 그 아내를 시켜 술을 권하게 하여 실컷 마시고 파했습니다. 온화히 야인 박고리 등이 지난 8월에 만포에 와서 고하기를 건주의 심자라로 등의 두뇌
고려에서 사로잡힌 표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으므로 우리들이 쇠환하려 하니 자라로 등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사로잡혀 온 사람이 마침내 도망가자 자라로 등은 우리들을 깨어냈다고 하고 200여 기병을 거느리고 와서 우리 마을을 4일 동안이나 포위하므로 우리들은 대항할 수가 없어 말 한 피가 소 2마리를 죽었으니 원컨대 국가에서 건주에 타일러서 다시 소란을 일으키지 않게 해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은 건주에 당도하여 그 주장에게 물으니 다라는 모르는 일이다고 대답하는데 자라로 둔에 사는 야인이 마침 자리에 있다가 말하기를 이것은 주장이 모르시는 일입니다. 당초 이 오나이에 고려 사람을 우리 눈에 팔리함으로 우리 눈에서 샀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온하이에서 도로 사가려고 하면서 핑계하기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려 한다 하므로 우리 눈에서 대답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쇠환할 일이지 어찌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고 마침내 허락하지 아니했는데 이었고 그 사람이 도망했으니 이는 바로 반드시 오나 사람이 유인해 간 것입니다. 하기에 신은 말하기를 오나이가 처음에는 비록 우리 변방 백성을 사로잡아 갔지만 그 뒤로 바로 고쇠환하려 하는 것을 너희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역시 쇠환하지 아니하였으며 자못 기순할 뜻이 없다고 볼 수밖에 더 있느냐?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은 허물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제부터는 다시 그들을 요란하게 하지 말라 하자 그 사람은 대답하기를 감히 경종하지 아니하리까 하였습니다. 신은 건주에게 묻기를 고사리와 서로 바라보이는 곳에서 급히 선을 매복하는 것은 누가 한 짓이냐 하니 그는 대답하기를 이는 필시 연전에 위원에서 장난한 자의 소행일 것이요 그러나 사신이 왔다 간 뒤로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을 보증하오 하므로 신은 말하기를 그 배는 새로 만든 배이고 해가 지난 묵은 배가 아니다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대번 배를 만들어 엎어 묻으면 나중에 판에도 썩은 빛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새것 같음을 믿지 마오 하였습니다. 신의 형 아망합이 신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우가 이번에 가면 반드시 제종의 야인들이 귀순했다고 아랠 것이니 후일에 만약 변방을 침범하는 자가 있다면 국가에서 반드시 아우를 취재할 것인즉 나의 사는 것이 비록 멀지만 장난친 자를 수색해서 잡겠다. 그리고 장난치는 자들이 반드시 달빛을 타고 강을 건너갈 것이니 무릇 달 밝은 때는 변장이 군사를 매복하고 기다리다가 만약 적이 강을 건너거든 구태여 언덕에 오르적에 쫓아 잡을 것이 아니라 가만히 그 배를 탈취하여 강 가운데를 흘려보내어 건너지 못하게 하고 날이 밝으면 수색하여 포박하여 그 마을 가운데에 가서 죄를 성토하고 베이면 동악들이 공포에 떨어 감히 다시 변방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4일 다란 등이 소를 잡고 술자리를 마련하여 신등을 위로함으로 신은 말하기를 대인이 오늘날 은사를 받았으니 영광이 더할 날이 없은즉 이제부터는 부하로 하여금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단속하라 하니 달라는 대답하기를 큰 무리는 앞으로 영원히 건절될 것이요 그러나 그 소소한 무리들이 절도질을 하는 것쯤은 반드시 없다고 보정하기는 어렵소. 고려에서 성을 쌓고 문을 만들어서 엄한 법으로서 제지하여도 그 백성이 오히려 강도질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에서 3명의 노복을 부리고 있는데 그 진물을 잃어버려도 어느 놈이 도둑질을 해가는지 오히려 모르는 판이거늘 하물며 지금 야인이 초해에 흩어져 사는데 어느 놈이 장난친 것을 어찌 알 수 있겠소. 우리들이 비록 탐색하고 싶지만 그들이 만약 활을 쥐고 숲속 풀 속에서 잠복하였다면 우리 역시 몸을 해칠까 두려워서 끝내 탐색을 못할 것이니 이제부터 만약 장난을 한 자가 있다면 구태여 대군을 발동시킬 것이 아니라 단지 비장만 보내어 우리들로 하여금 수색해 잡으라 한다면 마땅히 힘을 다해 잡아내어 관군에게 넘길 것이요 국가에서 공공연히 포주 강변에서 베어 우리 야인으로 하여금 함께 보게 한다면 비록 절도질을 하는 자라도 역시 영원히 건절될 것이요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은 말하기를 대인의 말이 옳소. 그러나 역시 믿을 수 없으니 내가 한마디 말을 하고 싶은데 대인이 싫어하지 않겠소? 지금으로부터 화와 복이 전적으로 대인에게 달려있어. 지금 나를 따라온 군졸이 잠옷 많아 그 도로에 험하고 평탄한 것을 모두 역력히 알았으니 국가에서 만약 공격을 하려면 그 형세가 매우 용이하오. 대금은 바로 우리 원조로 그 강성함이 더할 나위 없었지만 올적합을 치려 하되 마침내 얻지 못했습니다. 그년에 올적합이 우리 동북 변방을 침범하자 우리 성종대왕께서 괴군을 이끌어서
정벌하여 그 가옥을 불태워 탕진시켜 편안히 살 수 없게 하니 올적합이 사방으로 흩어져 재종의 야인에게 종이 되고 말았소. 대인도 일찍이 듣지 못했소 하니 달란이 머리를 조아리었습니다. 신이 또 말하기를 그런 강한 자도 오히려 톱을 하기를 이와 같이 쉽게 하였는데 하물며 이 땅은 우리나라에서 거리가 험한 길로 와도 사흘 길이면 평탄한 길로 오면 겨우 이틀 길밖에 아니 되니 대인이 만약 길순한다면 영원한 세대를 편안히 업에 종사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자손이 씨가 말을 없을 것이요. 내 말이 일면으로는 대인에게 공갈치는 것 같지만 일면으로는 대인을 보호하는 것이니 이 말을 잊지 마오 하니 달하는 좌우를 불러 말하기를 너희들도 이 말을 체념하라. 이 땅의 도로가 확실히 올적합의 사는 곳보다 평이하니 만약 장난을 하면 와서 도벌하게 하시 진실로 쉬울 것이다. 올적합은 대금으로도 능히 제어하지 못하는데 지금 고려는 능히 깨뜨렸으니 하물며 우리들이겠느냐 하고 또 말하기를 고려에서 만약 도로를 다 알고 있다면 장난하는 자가 스스로 굴복할 것이니 사실은 모름지기 도로를 소상히 알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5일 씨는 도둑 나오장의 집에 당도하였는데 달란이 사는 데와는 거리가 20여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오장이 부하를 거느리고 술을 들고 신을 오리 밖에까지 나와 영접하였으며 그 집의 당도에서는 소를 잡고 잔치를 배설을 하여 신 등을 공대히 함으로 신이 사물을 주자 나오장은 절하고 받으며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은 마침내 그 집에 유숙하였습니다. 6일 씨는 좌위에 당도하인데 그 지역은 나오장의 집에서 거리가 60여리였습니다. 추장 토로가 부하 40여 명을 거느리고 사모를 쓰고 대홍색 곤룡 단령을 입고 사람을 시켜 작은 호각을 불리며 오리 밖에까지 환영을 나왔습니다. 서로 말리에서 술을 마신 뒤에 앞서 인도하고 갔는데 그 집에 당도하니 토로 등은 서계에 절을 하고 사물을 받았습니다. 신은 효유하기를 달한에게 하듯이 하니 토로는 말하기를 사미는 모두 한마음이라 다시 딴 마음이 없을 것이며 뒤에 만약 장난을 치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가까운 곳에 나아가 고하겠소 했습니다. 드디어 술자리가 벌어져 날이 저녁 때가 되었어야 파했는데 토로의 아내가 옷을 잘 단장하고 여종 5, 7명을 거느리고 사람을 물리친 후 와서 절을 하였습니다. 7일 신이 좌위에 머물러 추장 보화토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마땅히 대인의 사는 곳에 가서 사물을 반급하여 불악 사람들로 하여금 화친의 뜻을 인식시키고 싶소 하였더니 보화토가 하는 말이 본이가 화라운 올적합과 텀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딴 곳으로 살고 있으므로 비록 그곳에 간다 해도 역시 본인은 아니니 이곳에서 사물을 받고 싶소 함으로 신은 말하지 못해 마침내 정렬을 하였습니다. 보아토는 자기의 거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잔치를 베풀지 못하고 마침내 소 2마리를 잡아서 신의 행주를 보냈습니다. 3위 주장과 그 부하들이 똑같은 말로 신에게 고하기를 우리들이 고변하는 것이 단지 만포에만 허여되었기 때문에 먼데 사람이 달려와 고하자니 늦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컨대 지금부터 3위가 각각 가까운 고을에 고할 수 있도록 허하여 주오. 그리고 우리들이 조공하는 것도 역시 전례에 속하게 하여 주오 하고 또 말하기를 허혼이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임으로 그 처자들이 통심하지 않는 자가 없소 하였습니다. 8일 신이 출발하여 돌아오는데 보하토와 다란의 아들 다지합과 신의 형 아망합 등이 삼위의 제종 200여 명을 거느리고 와서 호송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라가사리기리에서 유숙하였는데 야인, 가음가 등이 소와 술을 가지고 와서 신 등을 공대함으로 신은 정의와 선자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은 또 야인, 마가, 고대에게 청홍색 면포 등의 물건을 주어 우라산성의 비장, 청영합, 남대 등에게 붙여주게 하였습니다. 보하토는 말하기를 사신께서 물으신 코베인 사람은 지금 가음가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 내놓으라고 착한다면 저들이 나더러 밀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나에게 원망을 맺을 것이니 사신이 본국에 가서 가음가가 떠나는 것을 기다려서 바로 내놓으라고 착하면 응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하므로 신이 가음가 등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삼하여 나라를 대우하기를 심히 후하게 하니 그 마음이 가상하다.
다른 나라의 국가에서 비록 조그마한 물건을 내려줄지라도 너희들은 반드시 친히 와서 받아가라 하니 모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은 개개인의 성명을 기록해 왔습니다. 9일 야인, 왕사로 등 10여 명이 그 말과 수로서 자작지에 사로잡혀 온 양가 여자 연수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신은 저녁에 포주 강변에 유숙하였는데 야인 오로도가 와서 고하기를 지난 5월에 산을 타고 위원 땅을 가다가 새 노인이 둥우리에서 매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전일 같으면 당장에 사로잡아 왔을 것이지만 지금은 기순했기 때문에 단지 응자만 빼앗아 왔소 하였습니다. 나오장으로부터 내려온 야인이 신에게 말하기를 사로잡혀온 사람 최효종을 사신이 계신 곳으로 데려오려 하나 최효종이 믿지 않아 즐겨 따라오지 않으므로 내가 사신이 정리한 붉은 면포를 가져다 보이니 효종이 마침내 깨닫고 곧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효종이 이미 본국으로 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도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어 밤에 잘적에는 포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효종은 혹시 다른 곳으로 전매되지 않나 염려하여 풀어준 것을 기와로 마침내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나무에 그루를 새겨 여러 길목에 나누어 돌려 산을 다니는 야인에게 억류하지 못하게 타이렸습니다. 하더니 친히 만포에 당도하며 수하의 진장에 공문을 보내어 효종이 돌아온 것을 보고하게 했습니다. 10일 우리 가량을 가느라니 산적하가 그 부모와 함께 소고기와 술을 가지고 와서 신등을 길가에서 접대하고 인하여 연전에 사로잡아간 위원의 여자를 신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신은 저녁에 울지 동구에서 유숙하였습니다. 11일 울지 산기슭에서 유숙하는데 초저녁에 온화이에 사는 사람 40여 명이 다 술을 가지고 와서 위로하였고 또 소 한 마리를 기증해 왔습니다. 12일 신은 삼위로부터 호송해온 200여 명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왔습니다. 13일 신은 만포첨사 이윤종과 호송해준 야인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를 내렸다. 이사는 우리나라 군명이다. 비라는 호오의 간수를 비라라고 한다. 흉배는 소매 없는 옷을 말한다. 시시음은 그 제도는 해금과 거의 비슷하다.